홍시의 사열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댁입니다. 한창 신혼을 즐겨야 할 기간에 시집살이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신혼 분위기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은 물론 나쁘지 않게 해결되어서 괜찮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남편이 지금은 저한테 찍소리도 못하니까요.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지만 어쩌다 보니 삼형제 중에서 가장 장가를 늦게 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저는 딸만 셋 있는 집에서 막내였고 위에 있는 두 언니들은 모두 시집을 갔습니다. 양가 모두 2번의 결혼 준비 과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크게 잡음 없이 원만하고 빠르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마지막 단 한 가지에서 삐걱거렸죠. 바로 신혼집의 위치였습니다. 양가에서 동일한 액수로 저희를 도와주시기로 했던 터라 어느 한쪽에서 더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애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오래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시댁 근처에 있어야 자기가 뭘 챙겨주지 않겠냐면서 돌려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성격이 있어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 큰 어른들이 결혼하는데 뭘 챙겨주시냐면서 아무 말 없이 뒤에서 믿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면서요. 시어머니도 거기서 밀리지 않고 그래도 장남이라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으면 한다고 대놓고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도 쉽게 물러나지 않으셨죠. 다 소중한 자식이지 장남이라고 가까이 살아야 된다는 게 어딨냐면서요. 그렇게 티격태격하셨지만 결국 저희들도 미래를 위해 재건축 이슈가 있는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잡음 없이 모든 게 진행되었고 다행히 아무 문제 없이 결혼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죠. 나름 저희끼리 가사분담도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누구 하나 집안일을 도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뭘 많이 해먹는 것도 아니어서 설거지가 금방금방 쌓이고 그런 것도 아니었죠. 더럽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일주일에 2번 청소기 돌리고 주말에만 걸레질을 합니다. 더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에게는 나름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최대 횟수였습니다. 빨래는 가끔 제가 출근 늦게 하는 날이 있어서 그럴 때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몰아서 한 번에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더럽게 빨래통에서 옷을 다시 꺼내 입어야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늦게 출근하는 날이어서 세탁기 돌려놓고 샤워를 하고 있었죠. 근데 화장실 밖에서 세탁기 소음 사이로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압을 살짝 낮추고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안 그래도 혼자 있으니까 갈아입을 옷도 안 들고 들어왔는데 밖에서 소리까지 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핸드폰도 안 가지고 들어왔으면서 경찰 부르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화장실 문을 쿵쿵 두들기더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중년 여성 목소리가 유난 떨지 말고 다시 섰으면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문을 빼꼼 열어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1초 정도 안도하고 바로 긴장했죠. 시어머니가 이 시간에 왜 우리 집에 있지? 어떻게 들어온 거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지금 집에 있냐고 해서 업무 스케줄상 가끔씩 늦게 출근하는 날이 있다고 근데 그게 오늘이라고 얘기했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면서 얼른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출근 준비 마치고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인사가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계속 계시면 어떡하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출근해서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해서 반찬 가지고 가고 있다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알려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생각해서 반찬 가져다 주신다고 오셨는데 그걸 가지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도 미안하다고 앞으로 자주 못 오게 하겠다고 먼저 얘기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얘기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으시면서 반복적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남편보다 10분 정도 늦게 집에서 나가는데 분명 안 치우고 나간 집이 모든 게 정리되어 있는 거죠. 남편은 사무실에서 눈치 보다 나오느라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니 의심 가는 건 시어머니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한테 시어머니 왔다가 가신 것 같다고 얘기해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안 왔다고 말씀하셨다니
제가 거기다 대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다른 분들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 하려면 힘든 것보다도 얼마나 귀찮고 피곤한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안 하면 시어머니가 또 온다는 압박감 때문에 저녁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청소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식으로 제가 매일같이 집안일을 해놓는데도 항상 저녁에 오면 시어머니는 흔적을 남겨두세요. 예를 들면 집집마다 수건 접는 방법이 다르다거나 설거지에서 건조대에 그릇 두는 방식이 다르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 제가 해둔 게 아니니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시어머니는 아니라는 대답뿐이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손 놔버렸습니다. 특별히 뭘 계획해서 손을 놓은 건 아니었지만 그게 큰 실수라는 걸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는 원래 우리 패턴대로 살겠다 싶었는데 주말이 채 되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근하고 왔을 때까지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시간 맞춰서 오신 건지 현관문 열고 들어오니 냉장고 청소하시다가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어색하게 인사하고 도와드리겠다고 하니 됐다고 하면 나가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 꼽주려고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들어오길래 남편 등짝을 손바닥으로 찰싹 갈겼습니다. 남편도 맞고 어리둥절해하며 왜 그러냐고 묻길래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짜증나게 사과는 또 잘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오시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드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자다가 깼습니다. 안방 밖에서 달그닥달그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문을 빼꼼 열었는데 정말 무서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음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못 참고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에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반찬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필시 제가 자기 아들을 굶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탐정도 아니고 반찬 줄어드는 속도로 그런 걸 얘기하시는지 2, 3주 전에 저였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나섰겠지만 그날만큼은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을 꼬집어서 깨웠습니다. 남편은 잠꼬대하면서 깨더니 무슨 냄새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얄미워서 밖에 나가보라고 했더니 자기 엄마가 이 시간에 신혼집에 있으면 놀라야 정상 아닌가요? 자연스럽게 아침 메뉴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정말이지 손에 몽둥이 하나 있었으면 쥐어 패고 싶더라고요. 출근해서도 너무 분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아무 내색도 안 하셔놓고 이런 식으로 시집살이라뇨.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나이 먹고 엄마한테 고자질하는 것 같았지만 일단 저도 살고 봐야 하니까요.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당연히 화를 내시며 왜 이제서야 얘기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비밀번호 뭐냐고 물어보시더니 알았으니까 딱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마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희 엄마는 그 이른 새벽에 시어머니보다 일찍 와서 음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도착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보고 당황하셔서 지금 여기서 뭐 하시냐고 물으시고요. 저희 엄마가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사돈과 같은 이유로 있지 않을까요? 하시면서요. 남편은 눈치도 없이 빤스 차림으로 일어나서 나갔다가 깜짝 놀래서 안방으로 튀어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아무 말 없이 평소에 먹지도 않던 조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밥 다 먹고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려고 하시길래 제가 하겠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고무장갑을 넘겨주시더라고요. 당연히 할 생각은 없었겠지만 저보라고 싱크대 앞에 서 계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남편을 부르시더니 앉아서 핸드폰 할 시간 있으면 아내를 위해 설거지하는 게 어떻겠냐고. 요새는 남자들이 아내 생각해서 다 해준다던데 자네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어린 여자 데리고 살려면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대놓고 꼽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시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불러서 옷방에 있는 옷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접으면 주름진다며 잔소리를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뒤에서 우리 집은 평생을 그렇게 했어도 주름 하나 안 생겼다고 칼차단해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러냐면서 슬쩍 자리를 옮겨서는 신발장에 신발이 이렇게 많으면 복이 안 들어온다고 잔소리를 하시는데 뒤에서 또 엄마가 여기가 좁아서 그렇지 젊은 애들 사는 집이 이 정도면 많은 편은 아니라며 사부인 신발이랑 제 신발 빼면 몇 개 없다고 또 잔소리를 차단해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니도 갑질하러 왔다가 더 기센 사람을 만나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열받으셨는지 갑자기 양손을 허리춤에 올리시고는 저희 엄마한테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기다렸다는 듯이 사부인이 제 딸한테 시집살이 시키시는 것 같아서 내가 내 딸 지키러 왔는데 뭐 잘못된 거 있냐고 따지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딸을 둘이나 시집 보내고도 모르냐면서 저희 엄마한테 언성을 높이셨죠. 저희 어머니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들, 딸 구분을 하냐고 댁내 아들들 다 저렇게 교육시켰으면 이혼당하는 거 시간 문제인 거 모르냐고 반격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나서서 제발 그만들 하시라며 어머니한테 엄마 없어도 와이프가 엄마 생각 안 날 만큼 잘 챙겨주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와서 이러면 나도 안 좋은 버릇 들고 와이프도 불편하다고. 엄마 눈에는 지저분해 보여도 우리 둘이 사는데 아늑한 공간이니까 와서 청소해줄 필요도 없고 반찬도 우리가 사 먹으면 되니까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남편이 제 기능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엄마한테 엄마도 이제 안 와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성난황소처럼 씩씩거리며 신혼집을 떠나셨고 저희 엄마도 고지어 떠나셨죠. 남편이 미리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저희한테 삐쳐 계신 건지 이번 구정 때 방문 드렸을 때도 저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 시집살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친정엄마를 잊지 마세요. 영원한 내 편은 친정밖에 없답니다. 홍시의 사열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